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서울 강남 대형 빌딩 주차장. 오늘도 박진호 할아버지는 작은 주차관리실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은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입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조끼를 단정히 차려입은 박진호는 주차장 구석구석을 비추는 10여 개의 화면을 꼼꼼히 살피죠. 그의 눈빛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롭고 집중력이 깃들어 있어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길 바라야겠네. 박진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직접 보리차를 준비해 오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어요. 군에서의 일과가 몸에 밴 탓인지 지금도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곤 합니다.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됐어요. 지하 주차장 입구, 세 대의 고급 스포츠카가 주차 금지 구역에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상구를 막은 채로요. 박진호는 한숨을 쉬며 매뉴얼대로 행동했죠. 먼저 경고 방송을 했고 응답이 없자 곧바로 불법 주차 신고와 함께 견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네. 그는 차주의 연락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차량들은 방문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단 주차인 셈이죠. 박진호는 담담하게 기록지에 상황을 적으며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니까요. 군 생활을 하며 몸에 밴 규율과 원칙에 대한 존중은 주차관리인이 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한참을 기록하던 중 갑자기 주차관리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손등에는 까만 문신이 선명했고 두 번째 남자는 금빛 목걸이를 여러 개 걸고 있었으며 세 번째 남자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죠. 딱 봐도 조직폭력배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네, 우리 차 왜 신고했어?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키는 170cm로 결코 크지 않았지만 자세는 군인 특유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주차 규정을 어기셨기 때문입니다. 비상구를 막으면 안 되고 해당 구역은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박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단호했습니다. 조폭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이거 뭔가 싸우자는 거야? 문신을 한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죠. 박진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위험과 함께 살아온 그에게 이 정도 위협은 그저 바람 부는 소리에 불과했어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차량을 옮기시면 신고를 취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박진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그의 옷깃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 흉터는 칼로 그어진 자국이 분명했죠. 순간 관리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번 손목이나 비틀어 볼까? 금빛 목걸이를 한 남자가 으르렁거리듯 말했어요. 그의 숨결에서는 담배와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박진호는 천천히 자신의 옷깃을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조용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손목을 몇 개 부러뜨려 봐서 자네들이 후회할 거야. 순간 관리실이 조용해졌어요. 3명의 조폭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네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듯 했죠. 그들의 눈에 70 넘은 노인은
그저 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정신이 나갔나? 문신을 한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박진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진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처럼 단단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조폭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흉터 남자가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목표물에 닿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동작으로 박진호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세 명의 조폭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박진호의 손에서 희미한 우드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악! 내 손목. 흉터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박진호는 그의 손목을 정확히 꺾었고 그 순간 관절이 정상 각도를 넘어서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흉터 남자는 무릎을 꿇고 말았죠.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나머지 두 조폭은 잠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신 남자가 반사적으로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박진호의 손이 번개처럼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수천 번 훈련했던 정확한 압점 제압 기술이었죠. 문신 남자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고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금목걸이 남자는 공포에 질려 후퇴하려 했지만 박진호는 이미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박진호는 냉정하게 그의 발목을 걸어 균형을 무너뜨린 후 정확히 목덜미를 내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세 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어요. 해시태그 제3장. 관리실 안은 이제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진호는 마치 평범한 일상적인 일을 마친 것처럼 차분히 모니터 앞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의 호흡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의 훈련이 그의 몸에 완벽히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노인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겨우 정신을 차린 문신 남자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협 대신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박진호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주차 관리인일 뿐이네. 박진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이제 그가 단순한 주차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금목걸이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무언가를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잠깐만. 이 얼굴. 설마.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동료들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특수부대 전설로 남은 박진호 아니야. 세 명의 조폭들은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의 박진호가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 아래에는 간략한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박진호, 한국군 특수전사령부 출신, 해외 파병 경험 다수,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 참여, 군 시절 악마의 손이라 불렸던 전설적인 존재. 우리가 이런 사람과 싸웠다고? 흉터 남자가 자신의 부러진 손목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조폭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만난 적 중에 가장 위험한 인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로 끝낸 건 내가 늙어서 그런 거야. 박진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조폭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젊었을 때의 박진호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죽을 뻔했다고? 금목걸이 남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죠. 박진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조폭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은 건 젊은 애들 인생까지 부러뜨리고 싶진 않아서야. 박진호의 말에 조폭들은 오한을 느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 담긴 무게감이 그들을 짓눌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살려준 것에 대한 설명이었죠. 박진호의 눈빛에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쌓아온 냉철함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차 관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경외심이 깃들었죠. 마주한 인물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한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설적인 전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명의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기세가 꺾인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문신 남자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없었죠. 대신 진정한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나머지 두 명도 재빨리 그를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던 그들이 한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금목걸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엄한 스승 앞에 선 제자들처럼 공손했죠. 박진호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측은함이 더 많았어요. 살고 싶으면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박진호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침이었죠. 조폭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감사의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제 진심 어린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차를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흉터 남자가 부러진 손목을 움켜쥔 채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관리실을 나갔어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죠. 마치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처럼요. 그들이 나간 후 박진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어요. 특수부대 시절 그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지금은 비록 주차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정신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박진호는 천천히 모니터 앞으로 돌아왔어요. 지하 주차장 화면에는 3명의 조폭들이 허겁지겁 차를 옮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죠. 등은 구부정하고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구만. 박진호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려 방금 전 있었던 일의 녹화 영상을 찾았습니다. 녹화 버튼 옆에 있는 삭제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죠. 그 순간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한 잔 가져왔어요. 건물 청소부로 일하는 25살의 민재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들어왔어요. 그는 박진호가 유일하게 말을 편하게 나누는 동료였습니다. 민재는 커피 2잔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죠. 고맙네, 민재야.
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민재는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평소와 달리 관리실이 어수선했기 때문이죠. 의자 하나가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희미한 발자국 자국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까 험상궂은 사람들이 나가는 걸 봤는데 민재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박진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꼈습니다. 박진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별일 아니야. 그냥 주차 규정을 설명해 줬을 뿐이야. 민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직감은 뭔가 더 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호의 표정은 너무나 담담해서 더 이상 캐묻기는 어려웠죠. 대신 민재는 주차장 모니터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고급 차들이 사라졌네요. 견인되었나요? 그가 물었어요. 박진호는 손목을 가볍게 풀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차주들이 직접 옮겼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민재의 눈은 박진호의 오른손 관절이 살짝 붉어진 것을 놓치지 않았죠. 군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민재는 모종의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어요. 할아버지, 대체 정체가 뭐예요? 민재의 질문에 박진호는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숱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가족과 멀어져 홀로 지내게 된 쓸쓸한 나날들까지.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죠. 그냥 주차 관리인이야. 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죠. 대신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든 이 노인은 분명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세 명의 조폭들은 빌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처럼 심각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문신 남자가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도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었죠. 특히 손목이 부러진 흉터 남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니, 박진호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우리를 그냥 보내주셨어. 금목걸이 남자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자비를 베풀어줬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폭력으로 제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은 것이죠. 형님, 저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흉터 남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의 결정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조직에서 활동해 왔지만 오늘 일을 계기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죠. 나머지 두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오늘 죽을 뻔했잖아. 그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금목걸이 남자가 동의했어요. 문신 남자는 손을 들어 두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결심이 서려 있었죠. 우리 셋 다 새로 시작하자. 정직하게. 주차 관리실로 돌아온 박진호는 오후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주차장을 감시하고 주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며 방문객들의 문의에 친절하게 응대했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특수부대 시절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 그의 과거 기억을 되살려 놓았어요. 점심시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박진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35의 나이에 특수부대에 지원했던 때부터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순간들, 그리고 가정 문제로 군을 떠나야 했던 아픈 기억까지 하마터면 잊을 뻔했군. 박진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악마의 손이라 불렸던 그 손은 이제 나이가 들어 주름이 잡히고 반점이 생겼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과 놀라운 정확성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박동에 집중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명상법이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진호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네. 그냥 잠깐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민재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박진호를 존경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컸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홀로 서울에 올라온 민재에게 박진호는 일종의 멘토 같은 존재였어요. 아까 그 사람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들도 있단다. 그 대답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박진호에 대한 존경심으로 더욱 깊어졌어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화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후 늦게 박진호는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 표시는 아들이었습니다. 박진호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죠. 아들과는 거의 1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으니까요. 여보세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그가 아들의 전화 한 통에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진석입니다. 아들 진석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죠. 박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니?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은 박진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혔습니다. 목숨을 건 작전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의 마음이 아들의 목소리에 크게 요동쳤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우리 가족이 찾아뵙고 싶은데요. 진석의 말에 박진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아들이 그것도 가족과 함께 찾아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있었던 조폭들과의 일도 잊은 채 박진호는 마음속으로 기쁨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박진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차 관리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리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들 진석이 가족들과 함께 찾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단절되었던 가족과의 만남을 앞두고 그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커피 드릴게요. 민재가 환한 미소와 함께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진호는 감사히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그의 미소는 전보다 더 자주, 더 따뜻하게 피어났습니다. 고맙구나, 민재야.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주차장 입구까지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죠. 네,
정말 좋은 날씨예요. 할아버지,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민재의 질문에 박진호는 살짝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든 군인의 얼굴에 소년처럼 순수한 기쁨이 번졌어요. 다음 주에 아들 가족이 날 보러 온다네. 그 말에 민재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박진호가 가족과 오랫동안 소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민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기대되시겠어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세한 걱정의 그림자도 스쳐 지나갔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재야, 멋진 식당 어디 알고 있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관리실 모니터에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박진호와 마주쳤던 조폭 3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협적인 옷차림이나 태도가 아니었죠. 대신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태도로 건물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잠시 나갔다 오겠네. 박진호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3명의 전직 조폭들은 그를 발견하고 깍듯이 인사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 문신 남자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제 그의 문신은 긴 소매로 가려져 있었어요. 나머지 2사람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특히 손목이 부러졌던 흉터 남자는 이제 깁스를 하고 있었죠. 무슨 일로 왔나? 박진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후 금목걸이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이제 금목걸이를 모두 벗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희 셋 다 조직을 나왔습니다. 그 말에 박진호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그는 그들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듯 3사람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죠. 진심 어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직을 나왔다고? 박진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함께 묘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3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어요. 흉터 남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깁스를 한 팔을 들어 보이며 쓴웃음을 지었죠. 이것도 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문신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정중히 허리를 숙였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박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고급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박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네. 대신 약속해주게.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다고. 3사람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 농사일을 돕기로 했어요. 금목걸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찾은 평화로움이 느껴졌죠. 저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예전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흉터 남자도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문신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처럼요.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성실하게 살아보려고요. 그 말에 박진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세 사람의 어깨를 차례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응원과 격려가 담겨 있었죠. 잘 선택했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세 사람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떠났습니다. 박진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행동이 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수부대 시절,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죠. 관리실로 돌아온 박진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민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그 험상궂던 사람들 맞죠?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죠. 세상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있단다. 그의 말에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호와 함께 일하면서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진호는 주차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특수부대 요원으로서의 격동적인 시절, 가족과의 아픈 이별, 그리고 지금의 조용한 일상까지. 집에 도착한 박진호는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동료들, 아내와 어린 아들 진석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추억의 상자였죠. 군인은 전역해도 그 정신은 그대로다. 박진호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주차 관리인으로서의 일상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전 박진호는 손목을 가볍게 푸는 스트레칭을 했어요. 특수부대 시절부터 이어온 습관이었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들 가족과의 만남,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전직 조폭들, 그리고 언제나 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민재까지. 박진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세상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비록 지금은 작은 주차 관리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사의 길이 아닐까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박진호는 마지막 중얼거림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이것으로 불법 주차 신고한 관리인 할아버지, 조폭 3명이 무릎 꿇은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